네, 사흘째 도주 행각을 벌이던 김길수가 어젯밤 경기도 의정부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사필 규정이라는 글귀를 올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자세한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김길수 어젯밤에 의정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연인과 통화 중에 덜미를 잡혔다고 하는데 이 해당 여성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은 이 김길수가 본인이 구속되기 이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도주를 시작했을 때 이제 연락을 취한 사람이 이 여성인 만큼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다시 연락을 취해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무일푼 상태로 지금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주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에게 다시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도주를 하다가 검거가 됐는데 이게 63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네.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글쎄요. 이제 길다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길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CCTV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에 갔을 것이다라는 사실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의정부에서 이제 검거가 됐고요. 도주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본인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지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쨌든 거주를 했었던 좀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됐던 의정부로 갔다가 이렇게 검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성에게 집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 발신번호를 추적해 보니까 이제 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 확인돼서 인력을 급파해서 이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길수가 어제 검거가 되고 나서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조력자는 없었다, 또 계획 범행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숟가락을 삼킨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계획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길수가 조력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마치 이제 내가 구속이 돼서 내가 꼭 도망을 나올 거니까 그때 어디에 있다가 나를 좀 도와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조력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접촉했던 동생이라든지 다 조력자가 사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도주라는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렇게 접촉을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법적으로 봤을 때 조력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일단은 본인이 이거 숟가락을 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범행에 돌입을 했고 계획에 돌입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본인이 치밀하게 계획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워낙 과거에 전과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실제 수감 생활도 했었고 구속도 당해봤고 재판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구속이 되면 어디로 이동을 하겠다. 내지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병원을 갈 일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전에 했을 것이고요. 우발적이라는 것에 이제 법적인 의미와 지금 김길수가 사용하는 의미가 좀 달라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계획 범행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일반 범행처럼 우발적인 도주냐 혹은 계획 도주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조력자는 이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우발적인지 아닌지의 이제 여부는 사실 양형에 있어서 조금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자체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본인이 이제 도주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치밀하게 정말 계획을 해서 한 것과 아니면 우발적인 정말 충동에 못 이겨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양형에 이제 있어서의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조력자의 경우에는 이제 범인 도피죄가 성립을 합니다. 어떤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이제 받을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내가 은닉해주거나 아니면 도피를 하는데 뭔가 도움을 준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성립하는 범죄가 이 범인 도피죄고요. 다만 이제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친족의 경우에는 이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동생과도 사실은 접촉을 해서 일부 돈을 받았죠. 근데 네. 동생의 경우에는 아마도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이고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어떠한 뭐 부부지간이라든지 법적으로는 사실 이제 인척이라든지 친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 범인 도피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수사에 조금 도움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이 고속터미널이어서 버스를 타고 좀 이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의정부역이나 노원역이나 뚝섬역,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하철역에는 이제 사람들, 워낙 많은 대중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곳이고 그 인파 속으로 내가 섞여서 들어가는 것이 좀 안전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쨌든 버스라는 제한된 공간에 있고 버스 기사가 이제 승객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누군가 감시하는 인력이 딱히 없고 그리고 그 칸에 그냥 앉아서 간다면 뭐 이렇게 섞여서 간다면 그러면 사실 승객들이 서로의 이제 뭐 얼굴을 이렇게 확인한다라든지 큰 관심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 내가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 좀 안전하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도피를 하면서 일단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또 택시 기사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자금도 빨리 이제 소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인 이동 수단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철 를 탐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언제까지 내가 도피를 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네. 도피 자금을 조금 아낀다라는 측면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 권지웅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권 씨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없었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어제 출석 당시의 화면 보시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입장 규명을 해주신다면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출석 당시의 모습 그리고 조사 후에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잡히진 않았지만 농담하는 모습도 있었고 시종일관 어떻게 좀 보면 여유로운 모습이었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렇게 긴장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하는 이제 피의자 신분은 사실 잘 없죠. 근데 네. 보신 것처럼 전혀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이제 결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이제 이렇게 내가 정말 떳떳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대중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좀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간이샷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정밀 검사 결과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보내서 국가수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도 음성임을 확신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음성이 나온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떠한 진술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입건이 된 것일 텐데 그런 진술의 정말 신빙성을 다시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거기서 제시된 그 증거와 그리고 이제 권지용 씨의 뭔가 휴대폰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한다라든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동선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접촉을 했다면 그 사람과의 뭔가 대질이라든지 이런 걸 잘 다 통해서라도 사실은 다른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만 권지용 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지웅 씨는 어제 계속
좀 확신에 찬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제 SNS 계정에도 사필 규정 이 글귀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역시 본인의 이제 결백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본인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떠한 이제 증거가 제시됐는지 내지는 이쪽에서 어떤 걸 말미암아서 계기로 해서 나를 이렇게 소환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증거들이 좀 의미 있는 증거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밀 검사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본인의 결백이 조금만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현희 씨가 전청조시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이 돼서 경찰 조사를 어제 받았는데 오늘은 출국 금지 조치까지 당했거든요.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출국 금지라는 이제 조치를 반드시 취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수사가 굉장히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11억 원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일단은 지금 받은 물건이라든지 이런 액수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좀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남현희 씨가 그런 이제 자리에 있다, 뭐 미팅 자리에 있었다라든지 집에 함께 있을 때 뭔가 사기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장시간, 10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남현희 씨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일단은 본인 역시도 피해자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많은 금액의 이제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는 했지만 단순히 이제 연인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을 뿐이고 이게 사기의 피해 금액으로 마련된 것임은 몰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액수가 워낙 크고 그리고 실제로 전청조가 이제 기망행위를 하는 당시에 다 자리를 해 있었고 그리고 사기 행각의 일부로 이제 만들어진 그 매너리라는 학원에서 실제로 남현희 씨의 계좌로 좀 입금을 받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공범이다라고 이렇게 치열한 입장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현희 씨는 피해자다, 본인도 피해자다라는 입장이고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입장이어서 대질 좀 조사도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아무래도 양쪽의 이제 의견이 워낙 다르다 보면 진술이 다른 상황이라면 대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뭐 강력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대질까지는 하지 않지만 사기 범행이고 두 사람이 이제 또 연인 관계 굉장히 또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질을 통해서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그런 그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남현희 씨 역시는 또 이제 거짓말 탐지기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도 실제로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